자, 다음은 469페이지에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이거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경보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됐다. 그죠? 최근에 자탄만 개정됐다가, 비상방송과 스프링클러까지 같이, 동일하게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는 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경보 대상이 11층 이상이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다. 잘 보세요. 이게 공동주택인지 그 일반 건물인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 건물로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이제 지상 20층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 5층 그죠? 연면적은 이제 관계가 없지요. 그죠? 이제 이거는 우선경보 대상이다. 그래서 11층에서 보려면 우리가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직상 4개층이고, 그죠? 그리고 1층에서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하면은 발화층과 직상 4개층과 지하층 다 나가야 되죠. 그리고 지하층에서 화재가 나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이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설처럼 경보청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구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상 11층에서 불나면 발화층인 지상 11층과 직상 4개층이 나가면 되죠. 그리고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나면 발화층과 직상 4개층과 지하가 다 나가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지하 1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그죠?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이니까 지상 1층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세요. 뭐 이런 거는 바뀌어도 관계없지. 지하 5, 지하 4, 지하 3, 지하 1 이거 바뀌어도 관계없지만 발화층이 지하 1층이다. 그리고 그 직상층이 지상 1층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이니까 나머지 지하층을 다 써주시면 돼. 이렇게. 그게 좀 깔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 요거 채우는 거. 요것도 우리가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주, 이거는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이것도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이다 해놨잖아. 그죠? 이것도 우리가 꼭 이렇게 뭐 발화층 이거 쓸 필요 없고 층수만 다 쓰셔도 됩니다. 예, 층수 다 쓰시면 되니까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죠? 지하 3층에 지상 11층짜리 건물이다. 공동주택이 아니다. 이래 놨으니까 경보 표시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2층이면 발화층 2층하고 4개층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죠? 그리고 1층 발화층 그리고 직상 4개층 지하층 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죠? 지하 1층일 때는 지상 1층까지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다 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은 지하층만 다 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단순한 문제니까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음향장치 구조. 자, 이것도 한 10년 동안 한 2번 나왔나?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음향장치 구조 성능 기준 3가지를 쓰라, 뭐 2가지 쓰라,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의 80%를 전압해서, 그죠? 음향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건전지를 주전으로 사용하는 그러지 아니하다. 근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게 80%라고도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도 이거 통으로 쓰라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개정이 좀 됐거든요. 조금 문구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그 통으로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수신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문구 쓰는 게. 자, 그리고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다. 그죠? 우리가 여러 사람 자탐은 대부분 제가 90% 이상이 자탐이 나온다 있지 않습니까? 비상방송하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90dB 했고 그리고 고장은 60dB 제끼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단독 경보행 감지기 제끼고 그리고 누전 경보기나 가스 누설 경보기는 관계인한테 수신기가 있거든. 그죠? 경보가 수신기에 달려 있으니까 누전 경보기 벨류기에 경보 장치가 다 음향 장치가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 누설 경보기도 다 수신부 내부에 있거든. 그러니까 수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상식
근무하는 데 있잖아요. 거주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90dB까지 필요 없다. 70dB이다. 근데 단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심하거든. 그런 데는 90dB 해라.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때 뭡니까? 85dB로 1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건전지 성능이 떨어졌을 때 교체해도 이 소리가 있죠. 70dB. 음성 타입은 60dB.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리고 감지기 및 발신기 작동과 당연히 연동돼야 되죠. 음향장치는. 자, 여기 요 내용이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음향장치 설치 기준이 바뀌었다. 자, 시각경보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세 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 중에서 한 세 가지를 쓰면 돼. 아, 저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는데. 일단 뭐, 안 되면 뭐, 근생은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걸 쓰면 돼,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주위에 있는 게 근생이잖아요. 근린생활 하나씩 쓰고, 판매시설도 많잖아. 그러니까 시각경보기가 당연히 판매시설도, 청각장애인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아무거나 여러분, 의료시설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써도, 이거 다 맞는 거니까.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비워놨더라고요. 이런 거 비워놓으면 안 되죠. 머리를 짜내야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이건 어떤 용도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자. 근생에 청각장애인이 갈까 안 갈까? 아, 가겠지. 쓰면 되고. 그죠? 뭐 운동시설에 안 가겠습니까? 판매시설에 물건 사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원에 당연히 갈 수 있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숙박시설 당연히 가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쓰면 됩니다. 아는 거 세 가를. 이런 거 절대 비우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건 그냥 주는 점 문제인데 이걸 많이 비웠더라고. 나는 뭐 내가 못 본 문제다. 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나왔습니다. 6번 문제. 이게 네 가지를 쓰라면 9점짜리로 나왔고, 세 가지를 쓰라면 이게 6점인가 7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가로 넣기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연달아 한 3번 정도, 2년 동안 3, 4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좀 안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다. 어렵지. 자,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한다. 당연하죠. 피난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피난해야 되니까 당연히 복도, 통로 그쪽으로 피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실인데 청각장애인용 객실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우리가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그게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거실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각각 유효하게 경보를 발화주시라. 우리가 보통 음향장치는 25m 기준이 있지만 이거는 소리 나가는 게 아니니까 유효하게 경보를 발화주시라.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죠? 이런 데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해야지 뒤통수 부분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설치 높이는 우리가 많이 했다 아닙니까? 2m 이상 2.5m 이하 그리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그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자 종단장 전용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설치 기준 쓸 때 우리가 수치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쓸 수 있다. 한두 개는 맞출 수 있다. 자, 이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각경보장치의 광어는 불빛 있잖아요. 이놈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축전지하고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두 가지에 의해 점등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각경보기 전원반을 보면은 내부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류시켜서 24V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놈은 요놈이 배터리로 가. 이렇게 축전지. 이쪽은 축전지에서 이렇게 보내줘. 이렇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저장장치 두 가지로 의해서 점등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각경보기에 뭡니까?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 그러니까 이 전원반을 왜 설치합니까? 시각경보기 전원반을 설치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수신기에서 다 땄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각경보기를 발신기에 달았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2002년도인가 이제 개정되고 나서 이런 기준이 생긴 거거든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이런 게 없었어요. 2002년 전에는 없어서 2002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 법이 생겨서 뭡니까? 군데군데 다 설치합니다. 거실마다 설치하고. 예. 그래서 그때는 발신기 세트 여기 딱 달아 놓으니까 한 개거든. 발신기 세트. 그러니까 부하를 많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직접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경종에서 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게다 수신기 가지고 용량이 딸려. 그래서 전원반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데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가 뭐냐면 이 수신기 자체가 용량이 커버가 되면은 예, 이 전원반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신기에서 직접 전원을 투입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보세요. 밑에는 봐보세요. 이게 가로넣기가 그죠? 이게 가로넣기가 있는데 이렇게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다 통으로 쓰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음향장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음향장치는 필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경계구역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